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TV입니다. 자, 롬바론이 CNBC에 나와서 충격적인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 롬바론이 10년 후에 테슬라 주가를 2,500달러로 예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자, 이 주장을 이제 $10,000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10년 뒤 테슬라 주가는 지금의 20배 이상 $10,000가 될 것이라고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자, 근데 롬바론뿐만 아니라 캐시 우드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의 전설 롬바론과 캐시 우드가 동시에 이런 말을 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집중 분석해 볼 건데요. 자, 1월 28일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두 분의 분석을 집중적으로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일이면 한국 시간 내일 아침에 테슬라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어닝콜도 이어지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이 실망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경영진의 미래 비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표되느냐가 주가를 방어할 수가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롬바론의 얘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초 2,500달러 전망에서 1만 달러 전망까지, 그리고 시점도 10년 내에 1만 달러가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에피소드 영상에서 롬바론의 한 5, 6분, 원래는 한 20분이 넘는 인터뷰 내용인데 에피소드 영상에서 일부분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테슬라 $10,000, 지금 $430인데 미친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장기 투자자의 시점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10,000 충분히 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롬바론 CNBC에서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는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롬바론을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분은 입이 아닌 수익으로 본인의 실적으로 실력으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대해서 온몸으로 보여준 분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같은 젊은 시절이었는데 이분이 지금 이제 할아버지죠. 수백억 달러의 자산가로 성장을 했죠. 테슬라와 스페이스X 투자를 통해서. 그래서 롬바론은 바론 캐피탈을 창업한 분이고요. 1980년대 물품으로 시작해서 수조 원을 굴리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입니다. 테슬라를 단 한 주도 팔지 않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를 통해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 억만장자가 되었고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까지 선점해서 머스크의 비전을 수익으로 취한했습니다. 오죽하면 머스크가 롬바론 어려울 때 도와줘서 고맙다고 공개 칭찬까지 한 사람이죠. 자, 이런 분이 한 얘기라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숫자가 충격적이죠. 지금보다 20배가 더 오른다니까 만약에 1억이면 20억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이 왜 $10,000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지 보면은요. 현재 1월 기준 주가가 430 전후로 움직이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PER이 200배 이상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롬바론은 틀렸다. $10,000로 간다. 아직 테슬라는 시작도 안 했다. 그래서 지금보다 23배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2,500를 외쳤던 롬바론이 시점까지 앞당기면서 $10,000까지 간다는 전망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10,000의 계산법이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공식이 아닌 정체성이 바뀌기 때문에 테슬라가 $10,000 간다고 얘기하는데요. 테슬라는 현재 사람들이 보면 단순한 전기차를 파는 테슬라로 보지만 롬바론의 미래는 테슬라의 플랫폼 기업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고 주문하고 있는데요. 자, 1, 2, 3번을 보시면 테슬라가 지금 당장의 자동차 판매량을 집착하는 것을 버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1분기, 4분기 지금 1월 29일 실적 발표 때 우리가 멘탈 관리 잘 해야 되겠죠. 롬바론이 우리한테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지금 당장의 자동차 판매량에 집착하지 마라. 분기 발표에 실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제조업 기준의 PER 주가 수익 비율을 적용하는 것. 자, 이걸 버리라는 거죠. 테슬라는 단순 제조 그 회사가 아니다. 자, 3번 분기별 EPS의 작은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말라. 이번에 분명히 뚜껑이 열리면 아시겠지만 EPS 더 낮아질 겁니다. 연구개발 비용으로 많이 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그 단기 주가 부양보다는 10년 안에 테슬라가 확실히 승자 독식을 굳힐 수 있는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봇 인공지능에 집중하고 있죠. 자, 이게 단기 주가는 약하지만 우리가 10년 안에 10배가 30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롬바르니 계산하는 주가를 좀 살펴보면은 롬바르니 주가 $10,000를 예측하는 거는 폭발적 EPS $100를 보고 있는 거죠. 자, 지금은 $2가 안 됩니다. 그럼 무려 50배가 이제 EPS가 올라야 된다는 얘기고, 플랫폼은 PR이 지금 200 이상인데 요게 이제 100으로 낮아지면서 EPS가 이제 이 PR에 따라서 만약 PR이 200이면 $50, PR이 100이면은 $100 이렇게 해서 $10,000가 된다는 건데, 자, 수익의 질, 그러니까 EPS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가 자동차 판매 이익에 의존했다면은 이제는 로보택시, FSD, 소프트웨어, 구동료, 옵티머스와 에너지 메가팩까지 4개의 쌍두마차가 같이 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플 PR을 재평가해야 되는데, 자, 과거에 그 테슬라 굴뚝산업 제조사로 평가가 되었다면은 지금은 글로벌 AI와 자율주행의 표준 플랫폼 기업이 바로 테슬라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롬바론이 집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롬바론은 우리가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미리 사두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테슬라의 지금 주가, 그리고 또 4분기 실적 발표에 실망한 폭락이 오더라도 결국 중요한 거는 이 롬바론이 테슬라를 통해서 이미 그 수십억 달러의 부자가 되었죠. 테슬라로 한번 인생에 성공을 한 경험이 있는 롬바론 말이기 때문에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데, 특히 스페이스X 투자를 통해서 이 머스크의 실행력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롬바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롬바론은 테슬라 주가 $10,000, 지금 숫자로 보면 허황돼 보일 수 있지만 이 억만장자의 눈, 롬바론의 눈으로 보면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테슬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절대 팔지 않는다. 롬바론은 실제 그거를 실행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 구조를 보자는 겁니다. 눈앞의 소음, 분기 실적 발표에 따른 단기 변동성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로보택시, 옵티머스 봇, AI 인공지능으로 빠르게, 그리고 에너지 산업, 우주로 가는 이런 빠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 거대한 그 흐름에서 그 물길을 짚고 있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가 선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승자 독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430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테슬라 주식을 던질 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더 수량을 늘려서 앞으로 5년에서 10년을 맞이한다면 롬바론처럼 우리의 인생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올라타라, 남들이 다 맞다고 할 때는 이미 늦다는 거죠. 그리고 가지 않는 길, 남들이 다 테슬라 비트코인 팔고 떠날 때, 주워 담을 때, 이 비난받을 때가 기회이다. 지금 얼마나 그 테슬라와 비트코인 투자자에게 많은 비아냥거림이 있습니까? 쭈쭈하면서 현대 삼성이나 빨리 올라타지, 이런 식의 조롱을 많이 듣는데요. 자, 이 조롱이 이제 여러분이 잘 참고 견디시면 찬사로 바뀔 날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뭐 50%, 100% 수익률이 아니라 우리가 테슬라 비트코인은 앞으로 10배거, 30배거를 보고 투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의 조롱과 멸시, 또 비아냥은 잘 참고 견디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테슬라 주가에 대한 롬바론의 주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1번부터 7번까지를 잘 한번 봐주세요. 자, 왼쪽 편에 그 자동차 제조사 관점에서 본다면은 수익의 질은 차를 팔아서 남은 돈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굉장히 그 어려운 기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1, 2, 3, 4,
5, 6, 7번을 보시면 이제 롬바론의 관점에서는 테슬라는 AI와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고 그거를 잘 따라가고 있는 게 바로 테슬라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기업 정체성은 이제는 AI 자율주행 로봇 에너지 플랫폼으로 바뀌었고요. 두 번째 핵심 그 KPI 수익 지표가 FSD 구독률과 로봇택시 점유율, 로봇 가동수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수익의 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EPS가 변했는데 이제 무한 복제되는 소프트웨어 수익, 바로 FSD 승자 독식의 이 프로그램이 이제는 전 세계를 상대로 무한 복제되는 소프트웨어 수익으로 크게 마진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목표는 현재는 $2 미만의 EPS지만 이게 무려 50배, $100 이상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시장의 평가는 PER이 보수적으로 지금 그 테슬라를 보면 사실 200 이상 높게 거래가 되고 있죠. 그러나 PER도 장기적으로 낮아지면서 EPS가 증가되는 만큼 PER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가를 계산해 보면은 롬바론이 계산하는 $10,000는 EPS $100 그리고 PER 100배를 줬을 때 $10,000가 나온다. 자, 극단적으로는 EPS가 지금 $2에 약 25배, $50 정도 된다면은 PER은 한 200 정도 지금보다 좀 낮아지면서 $10,000를 갈 수 있다. 그래서 미래가치 대비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너무 싸다. 이게 롬바론의 결론입니다. 자, 이어서 그 빅 아이디어 2026을 낸 캐시 우드가 직접 인터뷰를 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주요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로봇택시 제국과 비트코인 금고가 결국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을 책임질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고 한마디로 그 아크의 캐시 우드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 자, 롬바론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자, 압도적 비용 우위가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의 로봇택시 운영 비용은 웨이모 대비해서 약 50% 이상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 기술 격차가 아니라 이 수익 구조의 격차가 구조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동차 시장의 구조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전 도심 주행을 커버하는 데 필요한 차량 수는 2,400만 대로 추정되고 있는데 현재 차량의 10% 그러니까 240만 대 정도만 가동이 되어도 핵심은 보유 대수가 아니라 가동률이라는 거죠. 자동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 로봇택시의 구조적 변화가 온다는 거죠. 자, 여태까지는 2,400만 대 차량이 인간 운전자에서 운전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단 10% 240만 대라도 그 FSD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이제 이 가동률을 봐야 된다는 거고, 자, 이렇게 돼서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2030년경에는 글로벌 자율주행 생태계가 34조의 시장 캐파를 가질 것이다. 자, 어마어마한 그 숫자죠. 지금 엔비디아 그 기업 가치 시총의 한 10배 이상 기업의 그 규모가 바로 글로벌 자율주행 생태계라는 겁니다. 이게 5년 안에 빠르게 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수혜를 보기 위해서는 테슬라 주식을 반드시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비트코인 잠깐 보면은 캐시우드가 보기에 비트코인은 디지털금을 넘어서 세대 교체의 핵심 자산인데, 자,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한 번도 약해진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4년 주기 하락 국면인데 마무리 단계고, 다음 방향성은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금과의 비트코인의 결정적 차이는, 금은 가격이 오르면 채굴량이 증가되지만은 비트코인은 캐고 싶어도 2,100만 개로 고정이 돼 있어서 수학적으로 이 설계된 희소성의 가치, 그게 결국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화폐의 최종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부의 이동은 향후 5년에서 15년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이때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대 간 자산 이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가장 강력한 가치 저장 그 창구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거대한 AI와 에너지 우주가 결국은 수렴하게 되어 있는데 에너지 임계점은 AI 데이터 센터가 폭증이 되고 원자력과 분산 에너지가 재부상되고 있죠. 지금 한국도 원전 다시 짓고 가동시키기로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에너지 저장 메가팩은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고요. 자, 2번을 보시면 우주와 로봇이 이제 찰떡궁합인데 스페이스X는 재생 로켓 기술로 경쟁사 대비해서 최소 10년은 선두로 달리고 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우주 데이터 센터, 우주 제조업 그런 부분, 테슬라의 로보틱스까지 지금 굉장히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를 5개 분야로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정리해서 2030년 34조 달러 시장, 그러니까 엔비디아 시총의 11배 시장이 열린다는 거고, 비트코인은 자, 지금 놓치면은 평범한 일반인들은 최우선 그 수에 진입 장벽조차 이제 거대해지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 지금은 1코인에 1억 원대니까 이거를 10분의 1이면 1000만 원에도 거래를 할 수가 있지만, 자, 앞으로 이게 비트코인이 10배 이렇게 훌쩍 올라가면 1코인에 10억이면 여러분 10분의 1 비트코인만 살려도 여러분이 1억을 내야 됩니다. 자, 지금은 그걸 1000만 원에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어영부영하다 보면 이거를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줘야지 산다는 거죠. 그만큼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점점 더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는, 투자의 문은 닫히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I 로보틱스 3번을 보시면 이제는 인간지능을 넘어서는 싱귤레리티 특이점에 곧 도달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머스크가 2026년, 2027년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우주 분야에서는 스페이스X는 경쟁사 대비 최소 10년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사로부터 수많은 계약을 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팀이 잘 받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장기적으로 이 경제 전망을 좀 살펴보면은요, 2030년까지 글로벌 실질 GDP는 7%에 이를 것이다. 자, 대한민국이 지금 1%대인데 정말 많이 부럽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혁신적인 기업을 많이 길러낸 미국과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과 비교를 해본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전설적인 투자자 롬바론과 전설적인 투자자 여걸이죠, 캐시우드 동시에 왜 테슬라가 1만 달러 간다 이렇게 부르짖는지 자세하게 오늘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내일 이제 테슬라의 4분기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또 지켜보시고, 또 실망하시는 분은 주식도 파는 분도 나오실 거고, 또 이걸 기회로 생각하시는 분도 나오실 텐데, 중요한 거는 롬바론과 캐시우드가 직접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분들은 억만장자가 된 분들이죠. 테슬라와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말을 오늘 좀 싹 다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에피소드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고 오늘도 경제 독립을 향한 힘찬 발걸음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Believes who works at Tesla that he's not going to make 5 or 6 or 7 times in 10 years and 4 or 5 times again after that. I think that I'm thinking about 2,500 of where his stock's going to be, Tesla's stock's going to be in 10 years, and I think it's going to be 4 times that. Is that a function of automobiles? Is that a function of robots? What is that in your mind? What is the driver of that? Have you watched his annual meeting? I have. Did you see what he was talking about for Optimus? Well, Optimus is, I think, for him, the next sort of leg of this whole It's the biggest story. thing ever. And so next year it's going to be 1 million of those units, and he thinks 10 million after that. Building a production line right now for 1 million, and it's going to be 10 million. It's one thing in public, and I don't think anyone believes who works at Tesla that he's not going to make 5 or 6 or 7 times in 10 years and 4 or 5 times again after that. I think that I'm thinking about 2,500 of where his stock's going to be, Tesla's stock's going to be in 10 years, and I think it's going to be 4 times that. Is that a function of automobiles? Chairman and CEO of Barron Capital
which has $45 billion in assets under management. Ron is joining us ahead of the 32nd Annual Barron Investment Conference. And Ron, it is great to see you this morning. Great to see you, too. So 32 years, we've been doing this for a long time, not 32 years on Squawk Box talking to you on the morning of your annual investment, but a long time. Amazing. And we're going to jump into the investment, but I want to ask you, because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look at a couple of days of declines in the markets. You're not one of them, but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will look at that and say, uh-oh, is there a bubble here? And I know that is not one of your core investment things. In fact, you look at the opposite. You never look at bubbles or headlines or any of the rest. But what do you do at a time like this when there are so many people asking about questions about valuations and the potential for bubbles? Not very much, but when you're talking about the 45, can I just go back for a moment? When you spoke about $45 billion of AUM, I'm impressed with that since we started with 100 million. And then secondly, but even more impressive, is we've made our clients since 1992, when we started with 100 million, 52 billion in profits. So we have managed 45 billion, we made 52 billion in profits. And I started off in debt, and now I'm Not. not. Now I'm not in debt anymore. So what do we do? Not very much. Just trying to understand where there's opportunities, and if there are opportunities, to try to take advantage of them. And over the past, it's really interesting. Last month, the whole market has been really focused on technology and AI. And if it wasn't technology or AI, stocks haven't done very well. In fact, if you take the top stocks out of the market, they represent 38% of the market, and it's 11% return. That when you take that out, those big stocks out, the return for everything else is negative. And the month of November, October, we were down in our smaller and mid-sized companies a third, something like that. And if you look at the returns, the funds that we have that invest in technology and fast-growing businesses, they've done very well this year. The stocks, the companies that, the funds that invest in companies that are smaller and mid-sized, they've done poorly. They've, relatively flat year. It's pretty amazing. That's what's happened. But I was thinking of you earlier this week when the Dow crossed 48,000 for the first time, because you are somebody who has basically said, never bought a bond. You're not going to make money if your money's either in a bank sitting there trying to earn investment, or in a bond, that it won't keep pace with inflation. So you have always said that the market is the place to be. And when you think of big numbers, you've always said, yeah, that's going to happen. Those big increases will come with stocks. Yeah, so I think about the stock market and the economy basically doubling every 10 or 12 years. And that's what's happened for my entire lifetime. Everything doubles every 10 or 12 years. So what has to happen is the value of your money falls 4 or 5% a year. That's inflation. Falls 4 or 5% a year, and the economic growth has been about 2% a year. So it's about 7% a year growth, and that means everything doubles in 10 years. The value of your money falls in half every 15 years. So you've got to make twice what you're making today in 15 years to stay even. And so stock market, so Bitcoin's been amazing, obviously. And gold, I have a few gold coins that I've been buying. Mostly I bought in 2006, because I was outside of New York at that time, and when 9/11 happened. And so I tell my wife, I want to buy some gold coins in case something really bad happens. We can escape. We can buy a car. We can buy a boat. I want to buy. And so she ignores me. And then I go to Stacks on 57th Street. I start buying these coins. And then one day in the summer of 2006, 2007, it was $400 an ounce. She sees me walking in. She said, "What is that?" I said, "Gold coins." She said, "It doesn't look like gold. Let me see it." And so I show it to her, and she says, "What are you doing with this? It's heavy. What are you doing with this?" I said, "This will get us out of New York if there's a nuclear attack or something." And she says, "Are you crazy?" She says, and what are you going to do that for? You're going to buy water and someone's going to give you change? So she says, "Don't you dare bring another one of these in my house." So it's $400 an ounce. Now it's 4,100. Wow. Plus. Yeah. Try to do it to get out of the country. Try to say, "Look, here's my ETF, my gold ETFs." Might be better to have actual gold coins. Well, one of my friend's daughters had a very high position in government, and she still does now. And this is what she calls the GTFOOH money. I think I can do the calculations on what that stands for. Right.
She's our police Out of commissioner. here, right? Yeah. Get out of here, basically, is what it means. Yeah. Ron, let's talk a little bit about Tesla, because you have been an investor with Barron Funds since 2014. So more than a decade that you've been standing by Elon Musk. It's been a very good bet for your firm. You've made how many $1 billion on Elon Musk since then? Made about $8 billion in Tesla from $400 million when we started. And in SpaceX, we made about $4 billion since we started that in 2017. So about 12 or 13 billion we made so far. I think we're going to make 5 times that next 10 years. You came out strongly in favor of his new pay package that could pay him $1 billion over time if they meet certain metrics. It was not a surprise to me because you've talked to us on the show for a long time about how you feel about him and how he is the key man and how none of these companies would be anywhere near where they are without him. Your conviction, why you believe in that, and then your concentration in his stocks at this point. I was shocked. In your personal portfolio, I think 65% of your personal... For ARC's Big Ideas 2026, and I'm pretty excited about it. And I have to tell you right up front, I'm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the research team and actually the marketing team and compliance and, you know, really almost all the teams at ARC, especially Katie, Keith, and Walker, who spent 8 hours to 16 hours a day in the last few days to really make this the final push. So very happy to introduce it to you again. And so I'll go very quickly through what hit me as we have been going through our research this past year and how we crystallized it in Big Ideas. I'd like to start with a section we're calling the Great Acceleration. And what we're trying to communicate is that AI is in early stages still, and that it has miles to go. Sure, it feels like it's a hype cycle because capital spending in the tech and telecom sectors as a percent of GDP is nearly as high now as it was during the tech and telecom bubble. But if you will remember, the tech and telecom bubble laid fiber, and most of it remained dark. Today, the GPUs are driving this cycle. And I'll steal from Brad Gerstner at Altimeter. He's saying those aren't dark. They're in short supply, and they are being used. And we agree completely with that. We compare this capital spending cycle to the railroads in the 1800s. That got up to 5 to 6% of GDP. And then the automobile explosion in the early 1900s. That got up to 3 to 4% of GDP. And then we get to the tech and telecom bubble. That, when you added software and hardware, comm equipment together, that was about the same size as the auto capital spending cycle. And we're about there now in this cycle with AI, robotics, energy storage, multi-omic sequencing, blockchain technology. But we think we're going a lot higher. We think we will go up to, or capital spending as a percent of GDP, will rise to 12%. And I'll get into some of the reasons why, but key is productivity, as usual, economics, productivity. So we believe we're fairly early in this cycle. So let me, before I go on to some of the productivity gains that we see, also highlight that as a result of this investment boom and the increased productivity that we see, we believe that real GDP growth will accelerate towards the 7% plus range by 2030. The ingredients are all there, and it is also a hallmark of technology revolutions that we see a step function change in GDP. The 400 years until 1900, for example,
global GDP averaged 0.6%. And then in the late 1800s, early 1900s, of course, we had the railroads, we had telephone, electricity, the internal combustion engine, technology revolution. That 0.6% real GDP growth went to 3% for the last 125 years. And so that was a five-fold step up in GDP growth. We're saying maybe a 2.5-fold step up, but I actually think that's conservative, given the 5 innovation platforms evolving at the same time: robotics, energy storage, artificial intelligence, multi-omic sequencing, and blockchain technology. And those innovation platforms are converging. And that's what's causing the great acceleration here. So I'll take you through a few of the stats and the aha moments we've had this year as we were doing our research. So Frank and Joseph on the AI infrastructure side. So we believe that the data center infrastructure cycle, which is at about 500 billion now, up 2.5 times from pre-ChatGPT, that is actually going to $1.4 trillion per year by 2030. Thank goodness we had the ChatGPT moment, because that was the aha moment for all of us. As we were saying, wait a minute, look what I can do with this. This is a miracle. And now we see, as we've done the analysis, and you'll find this in Big Ideas, that $20 subscription that each of us pays here at ARC, well, actually, ARC pays for it, but the $20 per seat subscription, and in a few cases, the $200 per month subscription for those heavy users, the $20 we're paying off in about a half day's work. So the payoff time is almost nothing as we are able to do our research and leverage our time enormously. We also think, and this is somewhat controversial because software